오늘은 제 데스크 테리어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을 해볼 건데요.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제 방 구조를 확 바꿨어요. 원래 저 뒤에 침대가 있었는데 침대를 내다 버리고 작업실처럼 좀 꾸며왔습니다. 사실 책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책상으로 바꾸면서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의 미니멀한 데스크 세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거는 바로 이 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인데요. 저는 맥북을 사용하면서 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이 되게 많아요. 틸팅이 되는 것도 있고 모니터 암을 설치하도록 배사 홀이 있는 것도 있고 나노 텍스처 글래스가 들어간 것도 있는데 제가 쓰는 모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아주 기본 모델이고요. 제가 목 디스크가 터졌던 경험이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모니터 받침대랑 높이 조절이 되는 스탠딩 데스크로 이런 단점들을 커버를 했고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일단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27인치 5K 레티나 디스플레이인데 맥북으로 영상이나 사진 편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니터를 썼을 때의 단점은 아이폰으로 볼 때의 그 색감이랑 달라진다라는 거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는 맥으로 편집할 때랑 동일하게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스피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모니터 따로 사고 스피커 따로 사면은 가격이 꽤 높아질 텐데 이 가격에 이 모니터에 이 스피커까지 들어간다? 맥북이나 맥도 연결이 잘 되고 그러면은 사실 엄청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애플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금액만 괜찮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 작업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책상을 좀 미니멀하게 꾸미고 싶으시다면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옆에는 제가 쓰는 맥북 에어 M3 15인치짜리가 있는데, 맥북 얘기는 제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이 제품을 쓴 지 벌써 한 2년? 2년 조금 넘었나? 저는 4K로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하는데 M1, M2 모델을 쓸 때도 솔직히 4K 촬영을 해도 괜찮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맥북이 노후화된 것도 있고 용량이 부족해진 것도 있는데 좀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 좀 버벅거리기 시작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성능이 떨어졌다라기보단 이런 편집 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최신 하드웨어에 맞춰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버벅임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진 않은데 새로운 맥북이 조금씩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맥북 거치대입니다. 저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의 맥북을 연결해서 클램쉘 모드로 사용을 하는데요. 클램쉘 모드가 뭐냐면 그 쉘이 조개잖아요. 그것처럼 조개가 입을 닫고 있는 것처럼 맥북을 닫아놓고 컴퓨터 본체처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옆에 세워두는 게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이뻐 보이더라고요. 공간 차지도 덜 하고. 그래서 맥북 에어를 처음 구매했을 때 구매했던 거치대인데 엄청 오랫동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횟수로 4, 5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칸이 넓어서 한쪽에 맥북을 넣고 다른 쪽에는 아이패드 2개를 꽂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을 아직도 추천하는데 이유가 엄청 튼튼해요. 그냥 무게도 묵직하고 튼튼한데 안쪽에 이런 실리콘 패드가 덧붙여져 있어서 기기들이 상하지도 않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거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드라이브들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난히 해외 일정이 많았어요. 여행도 있었고 출장도 있었는데 도쿄, 오사카, 베트남 다낭, 뉴욕, 런던, 파리 진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힘들었냐면 아이폰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올해 중반까지 메인으로 썼던 아이폰 16 프로가 1TB짜리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촬영을 더 못하는 그런 아찔한 경험들이 꽤 많았는데, 아이클라우드를 구독하자니 매월 나가는 요금도 너무 비싸고, 저는 사진도 많이 찍지만 영상을 정말 많이 찍는 사람이거든요. 영상을 올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도 많이 쓰이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 옮겨서 파일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그럴 때 이 제품들이 정말 유용했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토리지라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들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후에 파일을 옮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에어드랍이 있다고 한들 윈도우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면서 맥북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럴 때 파일을 옮기는 게 진짜 곤란하단 말이죠. 이 크리에이터 폰 드라이브들을 사용을 하면 촬영 후에 핸드폰 용량이 부족하지 않게 바로바로 관리할 수 있고 휴대폰의 데이터들을 백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옮기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파일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이폰 8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아이폰 8인데 저처럼 옛날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옛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라이트닝 케이블이 아직은 필요하잖아요. 크리에이터 휴대폰 드라이브를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닝 단자가 있고 USB-C 단자도 함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어도비 라이트룸 멤버십 3개월 이용권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도비 많이 사용하다가 사실 비싸서 잠깐 구독을 끊어놓은 상태인데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라이트닝 단자까지 있는 크리에이터 휴대폰 드라이브는 128GB랑 256GB인데 크리에이터 USB-C 플래시 드라이브는 256, 512, 1T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방금 소개드린 이 제품을 연말 선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크리에이터 USB-C 드라이브를 제가 추첨해서 3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벤트 참여 방법 달아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촬영 끝나고 촬영문을 옮기려고 유선으로 에어드랍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 옮겨집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바로 이 홈팟 미니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던 원래 제품은 저기로 옮겨놨는데 알렉사 에코닷이라는 스피커를 여기에 뒀었어요. 왜 저 친구가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당시에 이 홈팟 미니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홈팟 미니를 한국에 사갈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친구네 집에 홈팟 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설치를 안 해놓고 어디에 짱 박아놨길래 왜 저거 안 써? 라고 물어봤는데 나 저거 안 쓰니까 너 가져가 라고 해서 집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져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홈팟 미니가 아닌 거예요. 아마존 제품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 알렉사는 한국에서 못 씁니다. 그래도 저의 짧은 영어로 사용을 할 수는 있었어서 그냥 시계로 사용을 하고 저는 스마트 조명 제어하는 데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애플 홈팟 미니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제품도 한국 정발이 안 돼서 한국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한 13만 원 정도에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Hey Siri. Uh-huh. What's the weather in Seoul today? Looks like snow in Seoul today. The high temperature will be 1 degree. Hey Siri. 東京の天気はどうですか?日本の東京都では現在晴れていて気温は8度です。今日の最高気温は10、最低気温は3でしょう。 저는 블랙 색깔로 2개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색깔당 하나씩밖에 구매를 못 하더라고요. 2개를 구매하고 싶은 이유는 이 스피커가 스테레오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스피커가 듀얼 스테레오로 연결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정말 다른 스피커가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음질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애플 제품이 성능이 좋아서 쓰기보단 편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편하고 이뻐서 사용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정말 좋은 기능이 있다면 에어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가격에 에어플레이가 가능한 거는 사실 이 제품밖에 없거든요. 가장 좋은 점은 홈팟 이 자체에서 음악 재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는 아이폰에 연결하면 아이폰에서 나는 모든 소리들이 얘에서 나는 거잖아요. 노래를 듣다가 내가 유튜브를 틀면 유튜브 소리까지 이 제품에서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에어플레이가 되는 제품들은 이 스피커 자체적으로 음악 재생이 되다 보니까 방 안에 BGM을 깔아두고 내 핸드폰으로는 다른 유튜브나 영화를 봐도 이 스피커에서는 내가 원하는 음악 소리만 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이뻐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미니멀한 이 데스크 세팅에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이 처음에는 블루투스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유선입니다. 이 선을 뺄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데스크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기에 최적인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책상인데요. 데스크 테리어를 새로 꾸미면서 가장 신경 쓴 게 이 책상입니다. 모션 데스크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키도 조금 있는데 앉은 키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일반 책상은 사실 항상 낮아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데 또 비싼 거를 사자니 좀 가성비 테마로 맞추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쿠팡에서 11만 4천 원 정도 주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길이는 1200, 120cm이고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조립하는 게 솔직히 조금 힘들긴 했는데 할만하긴 했어요. 할만하긴 했고 대신 전동 드릴이 있어야 할만합니다. 나사를 박고
꽂고 책상을 뚫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있어서 엄청 튼튼하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높이 조절도 잘 되고요. 최대로 높이지 않아도 키가 183인 제가 일어서서 작업을 할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오고, 색깔도 월넛으로 골랐는데 저는 이 어두운 나무 색깔이 정말 마음에 들고, 겉에 이 테두리 부분도 라운드로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모션 데스크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맥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받치고 있는 모니터 받침대인데요, 제가 60cm짜리를 쿠팡에서 2만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조립을 해야 됐고 그냥 껴맞추는 게 아니라 나사를 박았어야 됐는데, 만듦새 퀄리티 괜찮고 조립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제가 이거를 왜 골랐냐면 저는 이 모니터 아래에 이렇게 책이나 다이어리 같은 거를 넣는 공간이 있으면 깔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튜디오 디스플레이가 높이 조절이 안 돼서 저는 좀 눈높이로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니터를 높이려고 구매를 한 건데, 아니 이게 맥 스튜디오를 올리니까 약간 아래로 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휘었습니다. 많이 휘어서 부러질 정도였으면 바로 환불을 했을 텐데, 제가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막 부러질 정도로 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고, 다른 것보다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좋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미니멀한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무선 충전기인데 3in1 충전기거든요. 아이폰,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데, 그 스카이 아시죠? 옛날에 베가레이서 핸드폰 만들던 그 스카이, 거기가 요즘에 이런 액세서리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다른 제품들은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 핸드폰 충전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비싼 돈을 써야 되나 싶었는데 스카이가 정말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줬더라고요. 벌써 사용한 지 꽤 됐는데 정말 잘 쓰고 있고, 더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다 이런 제품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충전 잘 돼서 그냥 불만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이 스톤 디퓨저인데요,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돌이 들어있는데 이 돌 위에 이런 아로마 오일을 뿌려주더라고요. 향이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서 쓰기 딱 좋은 것 같고, 생일 선물로 주고받기에 딱 부담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탕이 들어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제 명함 케이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몰랐는데 명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명함을 제대로 하나 팔 생각인데 그 전에 테스트로 명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요? 그래도 깔끔하고 괜찮은가요? 뒤에는 제 인스타랑 유튜브 채널이 들어가 있고, 이 케이스를 들고 다닐 때도 있긴 한데 그냥 책상 위에 보관할 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책상에서 빠지면 안 되는 멀티 허브 제품인데요, 저는 슈피겐 8in1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쓰기 전에 예전에 벨킨 제품을 사용을 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벨킨 제품을 쓰던 때가 있었거든요. 벨킨 거를 사용을 하다가 저렴하게 슈피겐 제품이 있길래 벨킨을 더 비싸게 팔고 슈피겐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벨킨이 오히려 더 저렴한 제품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른 점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냥 더 저렴한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맥북 에어만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더 중요한 게, 맥북 에어가 단자가 C타입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 단자가 또 붙어 있어서 두꺼운 C타입이나 충전기를 꽂으면 다른 하나는 사실상 못 쓰는 C타입 단자라서 웬만하면 이런 허브는 맥북 구매하시려면 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인데요, 24년도의 프리퀀시를 모아서 받을 수 있는 25년도 다이어리였습니다. 처음에 받았을 때는 되게 열심히 썼어요. 물론 뭐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서. 이게 정말 좋은 게 몰스킨 제품이라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스타벅스 자주 가시는 분들은 프리퀀시로 모으는 것도 합리적이긴 한데 저는 얘를 당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1월달쯤에 이제 프리퀀시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이런 제품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아마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가성비고, 가성비를 떠나서 진짜 좋은 제품이라 1년 동안 잘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 26년도 다이어리도 저는 아마 당근으로 구매를 할 것 같고요. 또 좋은 게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받으면 굿노트 다이어리 PDF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초니까 당근으로 열심히 찾아서 또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아래에 인테리어 겸 해서 넣어둔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은 제가 올해 뉴욕에서 구매해온 책들입니다. 뉴욕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사진 작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작가거든요. 이 책을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서점을 보고 있는데 이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얘를 구매를 해왔고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이분이 스트릿 포토그래퍼인데 그 색을 정말 잘 쓰고 이런 컴포지션이 정말 좋습니다. 사진집이 그냥 책상 위에 올려둬도 이쁘고 가끔씩 또 보다 보면은 또 영감도 얻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예술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아이패드 거치대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사실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제가 워낙 많이 소개를 했어서 이렇게 접으면 컴팩트하게 손바닥만한데 펼치면 X자로 펴지면서 정말 단단하게 정말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아이패드 거치대입니다. 저는 매일 얘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페에서도 쓰고 집에서도 쓰는데 카페에서는 보통 맥북으로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집에서는 보통 아이패드로 필기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치대에 튼튼한 거 있으면 좋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목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 터지면 진짜 힘들고 고생해요. 언제든지 정말 구매를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이 한무무라고 불리는 그 제품인데 무접점, 무소음 이런 거의 줄임말이었던 것 같은데 워낙 가성비로 유명한 키보드라 구매를 했었고 제가 2-3년 정도 집에서 작업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키보드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미니멀한 디자인이 정말 좋고요. 보시면 키캡에 애플 로고가 붙어 있는데 제가 이 키캡만 따로 알리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접점 무소음이라는 이름만큼 되게 조용해요. 엄청 시끄럽지 않고 나름 조용한 편에 속하고 제 생각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만합니다. 업무용으로 이용하실 만하고 이 키보드가 텐키리스인데 저는 텐키리스를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촬영하려고 무선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사실 평소에는 유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맥북을 새로 연결하면 키보드가 무선으로 연결이 안 될 때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설정을 뭘 잘못해둔 건지 모르겠는데 연결이 안 될 때가 꽤 많아요. 평소에는 유선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하면 책상을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저는 애플 트랙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우스보다는 트랙패드파입니다. 카페에서 사용할 때도 트랙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클램쉘 모드를 쓰다 보니 트랙패드를 따로 이용을 하고 있고 트랙패드도 유선으로 쓰면은 좋긴 해요. 딜레이도 적고 충전도 되니까 좋긴 한데 책상을 좀 깔끔하게 쓰고자 무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트랙패드가 검정색도 있어요. 책상 자체를 블랙톤으로 맞추지 않는 이상 하얀색도 나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책상 소개는 끝나서 제 책상 뒤로 넘어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원래 있던 책상을 저만의 취향 공간으로 꾸민 그런 곳입니다. 기본 책상이 워낙 컸어가지고 되게 많은 걸 올려둘 수가 있고 이 테이블 볼을 하나 덮어놨습니다. 사실 이 공간의 메인은 이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집에 좀 식물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꿈을 이뤄준 공간이고요. 얘네들을 놀랍게도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로켓 프레시로 배송이 오는데 정말 포장이 잘 돼서 오더라고요. 애들이 상해서 온 것도 하나도 없고 키워본 적이 없어서 관리를 잘 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이런 영양제도 꽂아줬고요. 방이 북향이라 햇빛이 안 들어서 이런 조명을 항상 켜줬습니다. 여기에는 저의 실버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실버 버튼을 저도 몰랐는데 이게 스티커더라고요. 제가 먼지가 쌓여가지고 물티슈로 쓱 닦았는데 이름이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여기 유튜브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커피 공간인데요. 저는 커피 캡슐을 사용을 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커피 머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근에서 4만원인가? 작년 초에 아마 구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커피 캡슐을 보관하기 위해서 1,000원짜리 이런 보관함을 하나 구매를 해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필립스 커피 머신 1220인가? 한 30만원쯤 하는 커피 머신이 있거든요. 사서 여기에 둘까 했는데 지금 구매를 해도 솔직히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작업실이 본격적으로 생겼을 때 구매를 해서 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안 썼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을 때는 아끼는 것도 좋죠. 갖고 싶은 거랑 필요한 거랑은 다르니까요. 저만의 작은 취향 공간은 이렇게 배치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저의 데스크 테리어를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미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 미적 센스가 별로 없어서 웬만하면 뭐든지 안 꾸미고 심플하게 그냥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저의 책상, 작업 공간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연말 선물 샌디스크 드라이브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열심히 살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